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최근에 학부모님께서 되게 고민 가득 아이의 일기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부모님들인데요. 아이의 글쓰기가 나아지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글을 쓰는지 답답하다 해서 그 고민을 이야기해 주시던데요. 예, 항상 일기를 씀에 있어서도 오늘은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다.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더 이상 나아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 예, 고민이 가득하던데요.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인 어떤 팁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글쓰기를 쉽게 하는 방법,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좋은 질문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바다에 갔는데 쓰레기가 있어요. 저기 봐, 바다에 쓰레기가 많네. 더럽다. 우리 절로 가자. 여기서 끝. 이런 대화가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시선에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유도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바다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저 쓰레기는 누가 치울까? 그러니까 바다에 쓰레기가 많으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은 제주도 관광지인데 이 아름다운 바다 보러 많이들 찾아오는데 쓰레기가 많으면 누가 찾아오겠어. 거기다가 관광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장사하는데 어려움 굉장히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겠다라든가 바다 생물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거야. 등등등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어떤 친구의 경우는 글쓰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하면요. 그냥 바다에 갔다 쓰레기를 봤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그쳤다가 자꾸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아이의 글쓰기가 실제 어떻게 이제 글이 달라졌냐 하면은 이제 글의 중간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쓰레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바다 생물 등이 죽어가 어민들은 양식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어부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을 수 없다. 그러면 이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어질 것이다. 나는 바다를 좋아한다. 맛있는 회도 먹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면 늘 가족과 함께 바다를 찾는다. 예전의 일이다. 삼양해수욕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페트병, 검은 비닐봉지, 깨진 유리병 등의 쓰레기를 봤다. 그 쓰레기를 보면서 생각했다. 찔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결국 내가 찔리고 말았다. 물놀이는 할 수 있었지만 집에 가는 길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바다에 쓰레기가 많아지면 사람도 다칠 수 있고 즐거운 여행도 엉망이 되고 만다. 내가 사는 곳은 제주도 관광지이다. 관광객들은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기 위해 놀러 온다. 이들에게 쓰레기 바다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쭉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글쓰기에 있어서 두세 줄로 끝났을 글인데 질문을 계속 유도해 줬거든요. 어부들은 어떻게 될까? 어, 우리가 사는 곳은 관광지인데 그럼 어떻게 되지?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또 자기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저도 사실은 깨진 유리병에 찔렸었어요 해서 이렇게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꺼내기 시작하면서 한 편의 글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하면은 질문하기 방법을 좀 활용해 보는 거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써 나가다 보면은요, 다양한 관점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인의 시선에서도 자꾸 들여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글쓰기 과정이 학습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또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들이 많죠. 오늘은 질문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의 저자 최진석 철학가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는 답을 잘 내야만 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더하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무엇을. 이것은 무엇일까? 예, 이것은
이것입니다. 계속 주입하고 암기하고 했던 거를 자꾸 묻는 거죠. 그리고 대답을 잘하는, 답을 잘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답을 잘하는 사이가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선진국은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what, 무엇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why, 왜에 집중하고 how, 어떻게에 집중해 나갔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어가야 할 때라는 거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답을 잘해야 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잘해야 할까요? 선진국의 경우는 질문을 잘해야 높이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방법을 익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진석 철학가님도 자꾸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질문을 하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무언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늘 물음표를 달라는 얘기예요. 늘 어떤 불편함을 생각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불편함을 개선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고민하기, 끊임없이 질문하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발명품을 만들어낸 어떤 과학자들의 경우는 더하죠. 뉴턴의 경우도 왜 사과가 떨어질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항상 질문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가 문제지?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다른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던 사례는 없는 것일까? 하면서 자꾸 물음표를 달고 물음을 달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에게 하는 단골 질문이 있다고 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어떻습니까? 너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니? 무엇, what에 집중을 해 나간다면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너는 선생님에게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이렇게 질문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좋은 질문을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물리학자 이시도 아이작 라비는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훌륭한 과학자로 만든 건 바로 어머니였는데 어머니의 끊임없는 질문이 자신을 과학자로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티칭형 질문, 자꾸 가르치려는 질문 아니고요. 코칭형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의 코칭형 질문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는 혁신과 창의성의 시대라고 하죠. 그렇기에 무언가를 만들어낸 결과에 집중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들을 연결해서 융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야 돼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만들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질문에 있다는 겁니다. 몰랐을 때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탐구할 때도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하죠. 아이들과 이렇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 질문을 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답만 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학습의 어떤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이 듭니다. 자꾸 탐구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질문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데 무언가를 생략하고 답만 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아이와 함께 어떤 대화를 함에 있어서든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든 늘 우리는 좀 질문하면서 탐구하는 시간,
질문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오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늘 끊임없이 탐구하고 스스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글쓰기에 있어서도 예전 수업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요. 포켓몬빵이 인기잖아요. 이제 띠부실 수집욕으로 인해 가지고 빵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띠부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빵을 버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어떤 친구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빵을 더 좋아하는데요. 저의 일 아니에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죠.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글쓰기에 있어서든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든 항상 타인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빵을 버렸을까? 빵을 버려도 되는 건가? 자꾸 물음을 달아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건 나의 일이 아니에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쳐버리는 그런 어떤 생각 머물기에 그쳐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이거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질문, 만약 뭐뭐 한다면, 내가 아니라면 그럼 다른 누군가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떨까 해서 내가 만약 누구라면, 이렇게 만약 뭐뭐라면 늘 생각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져줘도 되고요. 그리고 항상 why, what, 무엇이 아니라 왜 그럴까? why,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how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독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서,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읽어 내려가면서 항상 고민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왜 이렇게 됐지? 질문하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글을 통해서 그 독서를 통해서 나만의 어떤 무언가를 창조해 낼 줄 알아야 진정한 독서를 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력을 묻는 질문, 주입식 질문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 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질문, 그런 어떤 질문하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